18년 만에 연금 개혁인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 예. 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많이 떼지만 그걸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 소득의 몇 프로를 낸다. 그게 좀 올라갔고 그게 이제 기존 9%였는데 요번에는 13%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받는 돈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그 평생 소득을 가지고 이제 월로 나눠서 이제 계산했을 때 얼마를 받는가인데 그게 지금 43% 예. 기존보다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고 그 다음에 받는 것도 더 받는다. 네. 예.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내는 돈과 그 다음에 받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내는 게 더 맞습니다. 넷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더 낸다 그러면 되지 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표현을 쓰냐. 만약에 그냥 받는 것도 안 올리고 그냥 그 넷으로 한 3천,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돈의 한 3천 정도를 더 내는 거거든요. 기존보다.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내는 것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더 내고 그 조삼모사냐. 예. 그냥 내수로 3천으로 만약에 더 낸다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좀 뭐랄까 불만을 좀 단죄하기 위해서 더 내고 더 받는다. 근데 따져보면 더 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거지만 따지면 더 내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금 개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율은 어찌됐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27년만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성사되긴 했는데 다른 쟁점이었던 자동 조정 장치 이거는 결국에 무산이 됐어요. 자동 조정 장치가 뭡니까? 지금 이제 저 그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왔었잖아요. 벌써 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합의가 되기까지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차 개혁, 2차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보험료율하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 받는 돈을 가지고 연금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제 그런 그 합의를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 놓자. 만약에 이제 어느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기를 뭐 연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자동적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게 이제 자동 조정 장치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이걸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국민 정서상 아직은 또 워낙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화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 상당히 좀 미래 어느 시점에는 상당히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에 한 번씩은 홍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게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자.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일 텐데 보시는 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그 이제 어느 국회의원 의 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을 때 현행은 27만 8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계산한 건데 개혁안이 반영되면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2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절반 내주죠. 그렇죠. 회사가 6만 원 내고 개인 6만 원 더 내고 이게 더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받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 정도 그리고 4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가정을 할 때는 지금은 총액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받는데 개혁안이 반영이 되면은 1억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수로 따지면은 결국은 더 내는 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보면은 받는 금액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고요. 자, 저희가 네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보면은 연금 수명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요.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라든지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네 번째 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8년에서 9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죠. 뭐 그 예. 시한부 인생인데 거기다 호흡기 꽂아서 이제 뭐 10년 많아야 1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임시 방편이고요. 결국은 좀 이게 우리가 모수 개혁이라는 건 이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우리가 그걸 바꾸는 건데 결국은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금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즉 예. 자기가 낸 돈만큼만 그냥 정확하게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당의 젊은 세대들이 그걸 내는 거를 그냥 당의 연도 수급자들이 받는 거. 예를 들어 모자르면 국가에서 네, 재정이 네, 네. 들어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사실은 연금 제도의 어떤 수명 문제, 적자 전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미 선진국들은 하고 있는 그런 예, 제도인 하고 거죠? 있는 나라도 있고, 근데 국가마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연금이라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논쟁이 많고 관심이 많은 그런 국민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기대 수명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이 말은 기존에 예상했던 그 연금 지출액보다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다가 출산율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있다 그 사람들이 그 노인 세대들을 위해서 연금을 내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치는 돈은 작아지면 이거는 연금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경제 구조에 맞게 좀 한번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좀 우리가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연금 고갈 시점은 늦추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젊은 세대들이 좀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세대들의 사회 갈등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세대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가치의 판단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미래 세대들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예. 지금 취직도 잘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 한 사회의 장래를 끌고 갈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좀 사회적인 고려의 어떤 비중이라 할까 이런 걸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